영주권과 취업비자가 갈수록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 폐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 7천여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됐습니다. 뉴저지주도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새해부터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러브와 아카데미상에서 수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와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0년을 이끈 10대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2019년에는 뉴욕과 뉴저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과 비자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민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도 갈수록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체 증가로 영주권 처리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자들의 I-485 신청서 거부율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거부율도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9.6%까지 상승해 가족 초청 이민자 10명 중 1명은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비자 따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전문직 취업 H-1B 비자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 사전 등록 의무화와 H-1B 신청자의 전문직 재정의 규정 강화로 현재보다 H-1B 비자 심사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고용주의 온라인 사전 등록분에 대해 추첨이 이뤄지는데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서만 I-129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 단계가 추가되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다카 폐지의 결정을 두고 연방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 법관들의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카 폐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다카는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부모를 따라온 불법 이주 청년들이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입니다. 중범죄 전과자를 제외하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현재 30세 미만이며 5년 이상 미국에 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인정해야 다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70만 명의 수혜자 중 한국인은 7천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구하는 등 불법 이민자들의 무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관용적인 해법을 촉구해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첫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다카의 폐지 결정을 두고 연방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전국에서 합법성의 의의를 제기하며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 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2020년 대선이 열리기 전인 내년 6월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드리머들은 추가적인 연장이 어려워져 결국 추방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 추방 케이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민 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과거 전과가 없거나 경범죄 전과자들을 포함해 네바다, 미주리주 등 일부 지역에서 14건이 재오픈됐습니다. 또한 주와 지역에 상관없이 일시 중단됐던 케이스를 다시 하겠다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한인 사람들의 추방 위기가 현실로 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이 제공되는 그린라이트법이 지난 16일부터 뉴욕주에서 시행됐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도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간 시행 여부에 주목을 받았던 그린라이트법이 뉴욕주에서는 지난 16일 시행에 들어갔고 뉴저지주도 법안을 통과시켜 2021년 1월 시행되게 됩니다. 그린라이트법은 신청자들의 신분 상태나 소셜 번호 등을 묻지 않고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주소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6점을 채우면 되어서 이전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보다 간소화됐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출신 국가에서 발급된 기한 만료 전 여권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이민자들의 행렬은 주 차량국을 메우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차량국이 문을 열기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해 10,000원을 잃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씩 대기했으며 퀸즈 화이스톤 DMV의 경우 100명을 좋게 넘는 신청자가 DMV 일대를 둘러쌌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이 없어 불편했던 서류 미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입니다. 그린라이트법의 신청 방법과 자세한 설명은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와 이민자 지원국 한라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골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관 서장에 반드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3월 1일부터 뉴욕주 전역에 있는 사업체에서는 고객들에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뉴저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5개 버로에서는 사업체에서 종이백에 물품을 담아줄 때 5센트씩 받아야 합니다. 단, 약국 등에서 약을 담을 때 비닐봉지를 쓰는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은 뉴저지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베이온시에서 1월 1일부터 모든 소매점에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소매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으며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비닐과 신문 포장용, 냉동식품이나 고기, 생선 등 젖어있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이미 호보큰과 저지시티, 시카커스 등 주 전역 50개 타운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생충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생충은 특유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빈부격차 문제를 신랄하게 풍자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카고 등 33개 극장에서 절찬 상영해 박스오피스 11위까지 올랐습니다. 내년 골든글로브 상에서 감독, 각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3개 부문 후보로 올랐습니다. 아카데미에서도 외국어 영화상과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지명돼 한국 영화 최초로 수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올해 영화 리스트를 밝혔는데 기생충도 포함되어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메이저리그의 많은 구단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김광현 선수의 선택은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와 2년간 800만 달러에 계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입단식에서 존 모젤리악 세인트루이스 사장은 김광현을 영입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Jersey will say Kim, but he likes to go by KK, and he's someone that had a lot of desire to come and play here in the States, and he's had a lot of success
over in Korea. You obviously will note that he was a 2008 Olympic champion. He was a four-time KBO champion, playing for SK Wyverns. And we felt that when you looked at our needs, especially when you think about the left side of our pitching, it made a lot of sense to pursue this. And over the past couple weeks, as we were exploring the trade market, the free agent market, it brought us back to KK. And we're really excited that we were able to get this done. LA 소속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평균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린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투수 중 최고액을 찍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현재 빅리그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캐나다에 연고를 둔 팀입니다. 1992년에서 1993년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랐지만 이후엔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다저스의 승리 공신이었던 류현진 선수의 영입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의 활력을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0년이 왔습니다. 2010년 때부터 10년간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워싱턴 포스트가 10가지를 꼽았습니다. 10년간 가장 영향력 큰 10대 기술의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인스타그램입니다. 2011년 첫 선을 보인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의 AI 스피커 알렉사입니다. 스마트 스피커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고 질문에 답하며 음악을 틀어주는 등 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X, 네 번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다섯 번째로는 2012년 출시된 전기차 테슬라 모델 S를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페이스북을 선정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의 단점을 가리키는 필터 버블, 아마존의 스마트 홈 서비스 링,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애플워치, 아이패드 디지털 베이비시터, 지문 및 안면 인식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뉴요커 3명 중 1명은 몸에 문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성인 응답자의 31.4%는 몸에 문신을 새겼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흑인 31%, 백인 27%, 아시안 17.2%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시가총액이 86조 6,580억 달러로 작년 말보다 24.4% 증가했습니다. 이유로는 주요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편대다 미중 무역전쟁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28.2%나 상승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서민 아파트에 입주할 가구 약 1,400세대를 모집 중입니다. 1월과 2월 접수를 마감하는 서민 아파트의 수는 노인 아파트 1개를 포함한 총 21개 아파트 단지 1,363유닛입니다. 퀸즈 자메이카의 신축 서민 아파트인 더 크로싱 앳 자메이카 스테이션의 경우 667가구를 모집 중입니다. 페덱스와 UPS가 50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에는 추가 배송료 24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UPS는 이미 지난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페덱스도 6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와 업체들의 배송료 부담이 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법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오늘은 이민법 고민 해결사 신중식 변호사 만나서 2020년엔 또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네, 요즘 참 이민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참 변호사님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2020년에 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점이 변하는지 궁금하는데요. 이제 또 한참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H1 비자가 참 문제가 됐었어요. 네. 이제 좀 새롭게 변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2019년에 다시 말하면은 H1B 우리가 H1B 비자는 우리 유학생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 이 방법,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 취직을 하는 방법, 미국에 사는 방법, 뭐 한국이 좋아서 또 취직돼서 가는 사람들은 가는 건 사람이지만 뭐 한국에 요즘에 젊은 사람도 취직할 자리가 너무 없다고 그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망설이는 우리 유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사실 그 돌파구가 H1B 비자였어요.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이 미국에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H1B 비자였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왠지 그 외국 사람이 직장을 잡는 건 무조건 다 싫어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H1B 비자 법을 입법부가 만든 걸 자기가 행정부에서 뭐 없앨 수는 없으니까 방법이 가능하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H1B 비자가 우리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잡는 건데 그런데 그 직장을 잡으니까 트럼프는 그게 미국 젊은 사람 직장을 뺏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압력을 넣고 이민국에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이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시비 저런 시비를 걸면서 아주 많은 숫자가 H1B 비자를 신청하고서 떨어져 가지고 많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이 더 두 가지 하나는 더 세게 심사해서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H1B 비자를 신청할 때 4월 1일부터 5일간 신청을 받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떡볶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떡볶이를 먼저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신청하기 전에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고용주가 나 뭐 신중식이를 뭐 김모식이를 무슨 전공으로 했는데 무슨 직책으로 나 H1B를 신청할 거다라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먼저. 그래서 그걸 다 받아서 떡볶이를 먼저 해요. 네, 그러니까 떡볶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된 사람만 자 4월 1일부터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꾸는 거죠. 떡볶이 하는 순서를. 좋은 면이 있어요. 뭐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모든 서류 변호사 비용 다 들어가면 서류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떡볶이를 했으니까 안 된 사람들은 변호사 비용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간단히 이렇게 해놓고 고용주가 먼저 나 이 사람 신청하겠다라고 다 해놓고 등록해놓고 거기서 추첨 먼저 되면 그때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하게 되니까 미리 떨어진 사람은 변호사 비용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장점인. 단점은 뭐냐면은 4월 1일부터 이걸 하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3월 1일부터 미리 접수를 받으니까 우리들은 사실 졸업하고 나서 고용주 취업 자리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한 달 땡겨서 더 먼저 미리 잡아놔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졸업하신 분들 H1B를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벌써 지금 12월 말이고 1월이고 되고 그러니까 아주 빨리빨리 고용주를 구해놔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네, 진짜 빨리 이렇게 아주 서둘러야 됩니다. 네, 3월이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되니까 새로운 반이 이민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할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제 백악관하고 그 이민국 그 간부들 사이하고 지금 오가는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선 첫째 H1B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H1B 비자의 배우자는 사실 노동 카드를 받아서 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없애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큰 수입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 비자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그거는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실시해서 유학 비자 신청하는 사람들을 많이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 줄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특히 그 사립 대학들 명문 뭐 하버드 그러한 아빌리그 학교들 같은 경우 사실 외국의 유학생 때문에 그 비용으로 등록금으로 운영을 많이 할 정도로 큰 수입원이어서 야 이렇게 줄이면 어떡하냐 우리 좀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외국 사람 필요 없다. 외국 유학생 필요 없다. 니네 고생해도 할 수 없다. 우린 외국 유학생 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유학생 비자를
벌써 이미 인도하고 이 중국 같은 먼저 줄이고 한국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주재원들 많이 와 있잖아요. 우리 이제 방송국 근처도 많고 뭐 뉴욕 근처에 주재원들 많이. 주재원 비자도 이제 줄이겠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주재원이 와서 일을 하니까 미국의 일자리를 외국에서 왜서 와 하냐. 여기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제 그 뜻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재원 비자도 심사를 강화하겠다. 그게 자기들의 이제 지금 목표고. 한 가지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영주권이나 이 시민권 할 때 우리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 가끔 걸리는데 그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3번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영주권 받기 좀 힘들어질 거다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또 판례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3번이 아니고 2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한 판례가 있었는데 2번 걸린 사람을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안 준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영주권 안 줄 만한 일부 사유가 되겠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음주운전 2번만 걸려도 영주권 거절할 빌미를 주게 된다. 그것도 조심하시고 특히 연초에 환영회 환송회 하시면서 음주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참 뉴저지, 뉴욕에서 연말을 맞이해서 음주 단속도 강화를 하고 또 영주권 이렇게 음주 단속 2번에 걸리면 영주권도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신중식 변호사와 이민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